그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기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 반발한 일본 정부. 급기야 대한국 수출 규제를 공식 발표하며 보복에 나선 겁니다. 이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로 팽팽히 맞선 우리 정부.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줍니다. 일본의 불합리한 보복 조치에 대한민국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일본을 향한 전례 없는 불매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됐는데요. 그러나 아랑곳 없는 일본의 행보. 本日の閣議におきまして輸出貿易管理令の改正が決定をされました。 한국 역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을 1, 가을 2 두 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분영하게 됩니다. 근본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을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8일 일본은 결국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결정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세계가 주목하는 지금.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설 돌파구는 무엇인지 고민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함성. 하나 둘 다시 모여든 촛불. 일본 측 수출 규제는 현재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감정 문제로 너무 지속되고 있지 않나.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저지른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일본이 한국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시민들이 움직인 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보복 조치에 반발한 일본 시민들까지도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베 정부가 정조준한 목표물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백색 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 일본의 27개 백색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그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백색 국가 삭제라는 것은 이제 정례 백색 국가로 지정함으로써 간소화된 이른바 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증, 즉 일본 수출업자가 쉽게 받을 수 있는 3년간의 그런 수출 허가 제도가 이제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수출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에 대한 정례의 어떤 특별한 관계, 한국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일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무엇이 달라질까요? 전략물자 중 비민감 품목의 수출 통관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3년 단위로 한 번만 심사를 받으면 되는 일반 포괄 허가의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일일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처리 기간과 신청 서류 역시 복잡해집니다. 일본의 도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먼저 시작된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 그것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보다 어떤 경쟁력 있는 그런 소재 부품의 조달에서의 상당한 장애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삼성과 같은 그런 경쟁력 있는 수요자, 공급자 상실이라고 하는, 결국은 두 나라 모두가 다 상호 어떤 잃어가는, 결과적으로 두 나라 공통의 그런 발전의 기회가 제약되는 그런 영향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83개 핵심 품목을 조달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 제일 먼저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소재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이었습니다. 대일 의존도가 최고 94%에 달할 정도로 일본이 독점해온 핵심 소재들인데요. 반도체 생산 라인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게 되면 예를 들면 일본의 도시바가 10조 동안 정전이 발생했잖아요. 10조 동안 딱 멈췄는데 결국은 올 연말까지 약 한 6개월에 걸쳐가지고 이제 복귀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일본으로 들어오는 그 제품이 공급이 안 돼서 우리가 생산 라인이 멈춘다.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게 돼서 혹시나 반도체 생산이 지연이 되거나 또 좀 감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IT 업체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IT 업체에 판매하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반도체의 완제품 제조 기술력은 단연코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은 일본에 의존해왔는데요. 이런 한국의 약점을 볼모로 잡고 보복에 나선 일본의 행태에 IT 업계를 중심으로 세계 언론도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이 IT 산업에서 비판이 굉장히 강하죠. 또 일본 내부에서도 이것이 일본 수출 기업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서는 한국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 산업계에서도 많은 어떤 문제점, 도대체 왜 아베가 무슨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거기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국제 정세를 거스르는 일본의 고집. これによりまして韓国向け輸出などについて一般包括許可が適用できなくなるとともにキャッチオール規制の対象となります。経産省としては輸出管理当局として厳格な審査に努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협의를 거쳐 오늘 전략물자 수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갈등. 그리고 8월 28일 일본은 결국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근데 고집을 꺾지 않은 일본 정부. 이윽고 전면전으로 치닫은 한일 경제전쟁.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겠죠.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질적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화를 통해 우리 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간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첨단 산업, 부품 소재 분야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의 두 번째 수출 허가가 났지만 일본의 속내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이제 수출 허가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보다는 불화수소가 좀 더 위험한 케미칼입니다. 수출 허가를 다 이제 내주고 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속 수출 허가하는데 일본의 이제 어찌 보면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은 존재를 한다. 우리도 벤다 다베나 국가별 벤다 다베나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를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성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순식간에 뒤흔든 일본. 일본은 어떻게 소재 부품 산업의 강국이 된 걸까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과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화학과 기계, 소재 분야에서 오랜 시간 노하우를 쌓게 됐습니다. 현재 세계 핵심 부품 소재 분야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 270개 제품 중 무려 212개가 부품 소재라고 합니다. 작년 중소기업 핵심 기술 격차조사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1.8년 뒤처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최종 완제품 조립산업 중심의 한국은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익은 일본이 챙겨가는 구조.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50여 년간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최근 한일 주요 제조업 기술력 비교에서 11개 중 9개 품목이 일본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수출 규제 영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통계치를 발표했는데요. 아주 최첨단에는 사람들이 몰리지만 묵묵히 우리 국민 경제에 꼭 필요한 그런 원천 소재, 부품,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기술자를 구할 수가 없는. 이게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자 또 우리가 경시해 온 것, 네.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평가를 해오지 않은 분야가 무엇이었는지 아베가 우리의 그런 빈틈을 아주 겨냥을 하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위기가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세액 공제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에 없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대거 추진 중인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가장 먼저 불안감에 휩싸인 건 아마도 우리 기업들일 겁니다. 특히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분야도 광범위한 데다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대답이 52%에 달했는데요.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독점 기업에 맞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국산화의 결실을 맺은 숨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기계장비 등 전 산업계에 두루 쓰이는 금속들. 그런 금속 소재 부품의 부식을 막는 코팅 소재 공장을 찾았는데요. 이런 코팅 소재 역시 일본 화학 기업이 70% 이상 독점했던 시장입니다. 예, 저희는 아연말 복합 화성 피막이라는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부식 방지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고 제품의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산 제품이다 보니까 경쟁사의 외산 제품에 인지도에 밀려서 초반에 굉장히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일본 제품이 맞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본 제품보다 저희가 방식 성능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기타 부가적인 기능도 훨씬 뛰어난 제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150억 원 이상을 투입, 실패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아연 알루미늄말 복합 피막이라는 코팅 소재 개발에 성공했답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 높은 부식 방지 성능을 갖췄지만 판로는 아직 개척 중인 상황. 이 시장을 놓고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입니다.
왜? 일본, 미국, 독일이 거의 시장을 100% 가까이 장악하고 있어요. 자동차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라는 게 시장 가격이 독점적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무시하고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개발해놓고 보니까 그 독점의 벽을 깨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됐다 손 치더라도 그 작은 수제화 관련된 부분은 보통 일본제, 외상 그런 부분에 의존하는 게 국내의 일반적인 그동안의 그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은 독립됐다고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딸려있는 작은 부품 또는 소재의 기술 독립이 되지 않고서는 독립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거 테스트할 때 해외 기업보다 뛰어난 기술력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코팅 산업의 국산화. 최근 까다롭기로 유명한 조선업계 수주에 성공하며 한 단계씩 그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랍니다. 이 회사가 국산화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없었으면은 저희도 포기하려고 몇 번 했었는데 이게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아니면 한 달에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했었어요.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해서 품질 검증하고 실성 검증하고 우리는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그게 한 6년 안에 아마 5년 조금 지나서 아마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조직에서 용인될 수 있는 서로 상생해서 협력해서 개발할 수 있는 대기업은 그 개발을 위해서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이게 돼야 되고 진정한 국산화를 하려면 근데 그때 이거 원가 몇 편 안 되는데 라는 기업 문화라고 하면 정말 외면당합니다. 그러면 계속 외산에 의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제보복이라는 게 뭔지 몰라도 이런 게 왔을 때는 또 한번 고통을 또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또 올지도 모르죠. 예. 또한 세계 최초 개발이라는 타이틀로 주목받으며 화제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신소재 개발과 함께 국산화의 포문을 열고 있다는 이곳.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케이블인데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CT, 케이블 생산업체입니다. 개발을 위한 투자조차 받지 못할 만큼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연구개발로 세계 최초 PCT 필름을 활용한 케이블 양산을 성공했습니다. 일본 의존율 99%에 달했던 케이블 소재인 건데요. 소재부터 좀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자고 진행을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주로 일본 소재들을 수입을 해서 인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터라서 이것들을 국산화시키지 않고는 경쟁이 없다 생각을 했었고 또 너무 일본 소재들에 의존하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조금 자존심이 상해서 국산화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케이블 부품이 워낙 독점이라 일본 기업의 공급량에 따라 국내 완성품의 생산량이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돈을 버는 곳은 일본 기업이었는데요. 그런 행태를 극복하고자 시작한 개발. 저희가 PCT라는 원필름에 접착제를 코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고 실제로 제일 PCT가 어려웠던 점들은 이 PCT라는 제품이 슈퍼엔진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접착제로는 접착력을 충분히 낼 수 없거나 접착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착되는 필름 자체를 개발을 해서 지금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자동차나 특히 ESS 같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비들에 쓰고 있는 구리 이런 메탈 자체를 구리 양을 줄여서 이렇게 경량화하고 두 번째는 자유롭게 이렇게 밴딩을 할 수 있는 구부리거나 펼 수 있는 제품들로 만든 제품들이고 이런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이런 회로를 지금은 현재 전량 일본의 펜이라는 소재를 수입을 해서 100%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저희가 LG화학하고 이 PCT라는 국내 소재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좀 더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금 LG화학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소재 개발과 필름 생산, 접착 기술까지 전 과정의 국산화를 완료해냈고요. 차량과 전자기기, 드론 등의 경량화 추세에 발맞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저희한테는 한편으로는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는 소재를 한국의 중소기업도 국산화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과 두 번째는
저희가 일본 업체들보다 한 발 빠르게 이걸 케이블로 만들어서 양산 공급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점에서 있어서 큰 기대가 크고 향후에는 좀 더 건실한 기업을 만들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산업 곳곳엔 묵묵히 일해온 숨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로 이뤄내고 있는 국산화의 성공. 그게 바로 또 다른 세계화의 시작이겠죠.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출 규제 관련 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 기업 실태 조사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그중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최된 설명회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역 내 기업 관계자 등이 한데 모인 자리. 일본 수출 관련 주요 통제 품목을 안내받고 정부의 대응 정책 방안 등을 설명드릴 수 있었는데요. 경기도 안산은 뿌리 산업의 거점 지역. 반월 시화 국가공단에는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2만여 개가 있습니다. 지역 내 기업들의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 등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기업들이 주로 참석했습니다. 정말로 어떠한 기초 품목에 해당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모르거든요.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저희가 좀 확인이 되어야. 안산시에서는 피해 기업이 발생할 경우 긴급 경영 안정 지원 자금 투입 등 신속한 지원을 계획 중이라는데요. 안산시는 지난 8월 6일 일본 무역보복 종합지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해 기업이 발생하게 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1,000억에서 1,200억으로 우선 늘리고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유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업들을 돕고자 합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범부처 현장 지원단도 가동 중입니다. 11개 관련 부처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소재 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가 이곳인데요. 국내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대응 중입니다. 우리 기업의 제품이 여기 이런 일본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대입 수입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체처 발굴이라든지 소재 자립화를 위한 R&D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관련 기관과 즉시적으로 연결해서 그 기업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쌓아 올린 거대한 무역 장벽 앞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나라 기술 독립의 기회로 거듭나길 민관정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작은 소재까지도 대기업 또는 관련되는 기업 또는 정부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명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지나치게 어느 한 나라에 쉽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쌓아온 그런 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산업 생태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대기업이 할 역할은 무엇이고 또 우리 중소기업 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일본에 사과 많이 했습니다. 한일 협정에 이미 다 끝난 사실인데. 편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이루어진 여론이라고 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